국제개발 리얼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연디. 저는 콩순이. 저는 이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콩순이님 갑자기 콩순이가 나타나서 소개할 때 게스트 분이 직접 소개한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죠. 중간에 아. 항상 닉네임을 나중에 만들고 네. 그렇게 항상 오셨죠. 아 그렇구나. 이 정도면 안방을 내줬다. 오. 다시 뺏으실 거예요. 오늘은 젊은 피. 젊은 피. 네. 이제까지는 무려 40대들, 아. 올드보이들. 뭐 경력 물어보면 막 경력 17년. 17년. 미쳤어. 17년이나 대단하신 분들. 한 단체에서. 오늘은 무려 20대. 네. 20대 열혈 청년 국제개발 국제개발판에 새싹이라고 하기엔 좀 그쵸. 조금 자랐네. 아홉수구나. 네, 떡잎. 네. 닉네임 먼저 나왔죠? 네, 콩순이님. 네. 왜 닉네임이 왜 콩순이에요? 콩순언니.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제가 콩을 좋아하진 않는데 마음이 늘 콩밭에 가 있어서. 이럴 수가. 이게 뭔 말이야? 여기 헛소리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헛소리 처음부터 이렇게 쫙쫙 시원시원하게 하시네. 왜 네. 콩밭에 마음이 가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중학교 때부터 약간 사차원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왜 이 일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어렸을 때부터요? 네. 아 진짜? 네. 왜 학교를 다니고 이거 장난 그런 아니고 생각이 4차원이 많은 아니네요. 사람이어서. 4차원이 아니야 이거는. 사람들이 보면 너는 무슨 생각을 하니? 철학자. 철학자. 그렇진 않고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너무 깊이 누구인가? 갔나요? 대답 못해?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의 관련 경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우선 저는 KCOC를 통해서 한 1년 정도 해외 파견을 가 있었고요. 제 나라는 그때는 캄보디아였고. 아 캄보디아. 네. KCOC 자원봉사. 네. 뭔가 그리고- 계속 엮이네요 캄보디아. 원장님. 그리고 나서 국제개발 쪽에 더 관심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아프리카의 모 나라로 약 1년 반 정도 파견이 됐었어요. 왜 아프리카는 뭐 나라라고 그래요? 모로 시작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로 시작하는 나라가 2개 있어요. 2개. 모로코? 네. 알아맞혀 보세요. 아, 모잠비크. 네, 모잠비크. 맞습니다. 모잠비크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몰라요? 네, 아무래도 국제개발 협력 NGO 많은 NGO들이 아시아 쪽이나 아프리카에서도 뭐 탄자니아, 말라위 이런 쪽으로 파견을 많이 가도 모잠비크로 파견을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거기 한국 분이 얼마나 돼요? 거기 일단 도시에 상주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0명 정도였어요. 100명 정도 되요. 네. 이거 들으실 수 있는 분이 100명 정도 되신다는. 다음 주에는 모잠비크에서 100명 트래픽이 정도. 올라가겠네요. 그래야죠. 네. 그래야지요. 우리 콩순 자매님께서 그걸 통해서 콩순 자매님의 인지도와 평판. 평판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KCOC가 뭐예요? 그렇죠. 저는 네. 몰라요. 설명을 KCOC는 해줘야죠. 이제 국제개발 협력 민간 협의회라는 곳인데요. 국제개발 협력 민간 협의회예요. 네. 여러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 다른 NGO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NGO 그런 협의회이죠. 이게 KCOC 봉사단이라고 해요. 이걸 정확히 그렇죠. 월드 프렌즈 월드 프렌즈 봉사단인데 월드 프렌즈 코리아 봉사단 네. 뭐 이렇게. 예. 코이카에서 직접 뽑아서 보내는 봉사단이 있고 네. 오. KCOC를 통해서 NGO로 파견을 보내는 그런 봉사단원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네. 코이카로 가면 코이카 자원봉사는 코이카로 가고 그리고 예산도 코이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KCOC는 단체들로 파견이 되는 거고 그렇죠. 단체에서 자원봉사 비용? 그런 비용은 건가요? 이제 코이카에서 되는 거고. 아 그렇군요. 코이카는 네. 똑같군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그냥 KCOC 봉사단이지만
갈 때는 단체명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 전에는 뭐 하셨는데요? 그 전에는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 그래서 역시. 졸업하자마자 졸업하시자마자. 이제 봉사를 갔던 건데 이제 봉사를 가게 된 이유는 제가 그 봉사를 가게 됐던 그 NGO의 후원자였어요. 네. 그래서 거의 21살 네. 때부터 후원을 했었죠. 해외 아동 결연으로. 그래서 하다가 그 NGO에서 보내주는 연 보고서를 되게 네. 주의 깊게 읽었어요. 읽다가 이런 쪽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왜 이 굉장히 일을 하는 것인가 네. 이렇게 궁금증을 내가 안고. 왜 후원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또 마음이 콩팥에가 있어서 열심히 읽다가 성실하게 일단 국내 봉사를 먼저 했었어요. 국내에서 봉사를 하다가 해외 제가 후원하는 그 아이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해외에서 현장에서는 어떤 업무를 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컸어서 그래서 해외 봉사단에 신청을 하게 됐죠. 그런 게 궁금하세요? 네. 왜 신기하다. 야, 진짜 신기해. 보통 그쯤이면 취업 어디 하지? 그러니까 더 궁금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럴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는 그 네. 당시 어떡하지? 이 박예스러운 왜 살아야 역시. 되지? 이런 생각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전혀 어떡하지? 왜 그렇잖아요.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웃기다. 제가 자꾸 헛소리를 하나요? 아니. 저는 그 질문이 제 삶을 뒤덮은 시기가 30대 접어서면서 였었어요. 굉장히 빠르시는 거죠. 왜냐면 제가 그게 삶의 되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연보고서를 되게 열심히 읽어서 생각해보면 연보고서가 되게 아주 성실한 후원자였던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NGO 분들이 있으시다면 후원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연보고서를 무섭게 읽고 후원자들이 이렇게 무섭게 보고 있다는 거를 뜯어보고 기억해 주시기를. 있다. 네, 바랍니다. 알아주셔라. 그러면 KCOC 캄보디아 자원봉사를 갔다 왔고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실무 간사로 현장에서 파견됐었고 네. 지금은 그러면 어떤 일 하세요? 지금은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진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중간 지원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자원봉사 했던 경험담, 네. 자원봉사 하는 과정에서의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간사, 실무 간사급을 바라보는 현장 활동들 이런 얘기를 주로 하면 되겠네요. 네. 뭐 고발 뉴스 뭐 이런 거. 저 해도 지부장 지부장은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똑바로 살아라. 뭐 이런. 그렇게 살지 마. 다른 분들의 경우에도 자원봉사를 하는 동기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해외 자원봉사 간다라고 하면 되게 큰 거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하는 동기들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 주변 동기들의 경우에는 국제 개발에 애초부터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해외 예를 들어서 파견 간사로 가기 위해서는 봉사단으로서의 경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종교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그게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교에서 말하는 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누라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박의 정신. 그렇죠.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오는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 당장 취업이 안 돼서 혹은 취업을 해서 좀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쉬면서 마음을 돌아보고 다시 처음부터 마음을 다잡아서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여러 동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동기들을 이제 어쨌든 마음에서 그렇게 동하면 네. 이런 단체들을 찾아서 자원봉사 활동을 확인해봐야 되는데 KCOC라고 아까 했잖아요. 여기가 제일 큰 건가요? 한국에서는? 사실은
제일 크다 작다는 제가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우선 여러 NGO들의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는 이게 민간 협의회이기 때문에 국제개발 민간 단체의 협의회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협의회. 굿네이버스, 월디비전, 뭐 세이브 더 칠드런 뭐 네. 작은 단체들 해서 네. 단체들 한 140여 개가 회원 단체로 등록돼 있고 이제 그런 협의회죠. 단체들의 일을 하는. 근데 아까 KCOC 자원봉사라는 건 코이카에서 코이카 NGO 봉사단이라는 NGO한테 TO를 주면서 NGO의 개발 협력을 돕는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이제 KCOC한테 코이카가 위탁을 준 거죠. 네. 그러면 KCOC라는 그 협의회가 각 단체들에게 배치될 그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총괄 행정 업무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렇다면 그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를 그렇게 뽑는 그런 데들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단체마다 단체가 지원하는 예. 직접 지원하는 단체의 자원봉사자도 있는 거죠. 그럼 거의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건가요? KCOC에서 거의 신청하는 네, 거. NGO 민간 자원봉사자는 거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아, 저 같은 경우에는 KCOC를 통해서 신청을 한 건 아니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후원을 하고 있던 그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뽑고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 그게 KCOC를 통해서 가는 자원봉사자였던 거죠. 그런데 지원한다고 다 뽑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쟁률이 막 그렇겠죠. 심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젊은 청년들 다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많이들 가고 싶어 하죠.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당시에는 그래도 경쟁률이 좀 셌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정장을 입고 면접을 보러 갔던 기억이 나서 근데 면접도 그냥 면접이 아니라 뭐 영어 면접도 봤었고 아니면 다른 외국어 할 수 있는지도 물어보시고 그거 말고도 심층 면접처럼 다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런 면접도 있었어요. 토론. 그런 네. 토론 면접도 있어요? 네. 인생에서 면접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럽네요. 그래서 전 네. 면접이고 뭐 이게 토익 점수고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혼자서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런 면접 과정이 필요하긴 해요. 단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원봉사자지만 그래도 그 조직 안에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현장 입장에서 보면 한국 사람이 온 거잖아요. 예. 단순 자원봉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이고 한국의 이미지를 또 대표하는 부분이 있고 직원들하고 융화되고 어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업무 외에 중요한 역할도 있고요. 근데 심성이나 어떤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스펙이 좋고 많은 공부를 한 그런 어떤 학력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성품이나 대인관계 기술이. 그래서 면접을 좀 심층적으로 많이 보고 토론할 때 이 사람의 자세나 타인을 배려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모습 그런 게 중요하게 필요하죠. 또 잘못 뽑았을 경우에 리스크도 있죠. 만만치 그렇죠.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많이 한 단체들 입장에서는 아주 심층적으로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죠. 근데 면접은 기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 번 뭐 보는 곳도 있고 아니면 단순하게 이렇게 면접을 보는 곳도 있고 다양한 것 같아요. 저는 자원봉사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학교 다니실 때요? 네,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초등학교? 이거 다 잘리는 거야. 알겠지? 네. 그냥 막 헛소리 해도 돼. 그렇구나. 저 인간 자기 헛소리는 다 자르고 내 헛소리는 다 짤로 만든다? 이게 편집자의 권한 정도 되는 진짜 자원봉사를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두고두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현장에서 지부장으로 일하면서도 자원봉사자들한테 몇 번씩 얘기하고 그래요. 자원봉사를 내가 못한 게 좀 많이 아쉽다. 많이 부러워하셨죠? 네. 현장에서 리더로 있는 것, 어떤 관리자로 있는 것 이전에 이 개발 협력이라는 어떤 환경 안에서 현지인들하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감하고 그 높이에서 연대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경험이 없어서 거기서 오는 통찰들이 되게 많을 텐데 좀 아쉽다. 내가 그 부분이 없다. 내 경험치에.
그런 후회나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어요. 자원봉사 갔다 오신 분들 보면 부럽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자원봉사 간다고 그러면 저는 완전 강추해요. 예, 아주 강추하고요. 그러나 현장에서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예, 여러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자식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시는 곳이 캄보디아. 네. 이 반장님 캄보디아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캄보디아 어디 살았어요? 지부장님 빼고 좋죠. 저는 바탐방. 바탐방. 바탐방에서 지냈는데. 바탐방 최고죠. 네. 바탐방이 거기는- 어디죠? 내가 사랑하는 바탐방. 거기는 푸놈펜이라는 수도에서 차로 한 5시간 정도 네. 떨어진 거기- 곳이에요. 네, 5시간 정도 떨어져 있고 네. 수상가옥들하고 연결돼 있기도 맞아요. 하고 네, 그런 곳이죠. 네. 캄보디아에서는 주로 무슨 일 했어요? 자원봉사자였으면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중요한 역할. 그렇죠. 중요한 역할. 제가 거기 파견돼서 했던 일은 제가 있었던 곳이 이제 코이카와 어떤 한 기업과 그리고 NGO가 함께 협력해서 사업을 했던 PPP 사업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했던 사업이 태양광 에너지 제품을 수상 가옥이나 이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소외 계층에게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이었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마케팅 부서 내에 있었는데 네. 이제 대부분의 업무는 마케팅 지원과 함께 코이카 행정, 회계 이런 업무들을 많이 했죠. 영수증을 정리하고 붙이는 중요한 일 했네. 그렇죠. 풀과 아주 친한 풀과 엑셀을 사랑하게 되는 또 홍보물들 뭐 배너나 노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역할을 네. 했었죠. 홍보는 아무래도 이 한국 사람들이 감각이 좀 더 뛰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포토샵을 굉장히 열심히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배워서. 네, 배워서 했었죠.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 요새는 네. 포토샵을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어느 그렇구나. 정도 알긴 좋다. 하지만 좀 더 고도의 기술을 연마를 했었죠. 기능직이네. NGO 기능직이네 이분도. 그거 됩니까? 포토샵을 다뤘더니. 그거 쌍꺼풀 만드는 거 됩니까? 점 지우기, 점 지우고 이런 턱 거 줄이기, 갸름하게 하고 막 이런 거 갸름하게. 가능하죠. 그쵸. 네. 그렇구나. 합격. 업무 지원을 한 거네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외국인으로서 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업무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업무라고 한다면 한국에 있는 본부와의 소통 그리고 또 캄보디아에도 본부가 있잖아요. 그 본부와의 캄보디아 헤드오피스와 네, 헤드오피스와의 한국에 있는 헤드쿼터와 소통을 하는 그런 업무도 했었죠. 처음에 적응하는데 어땠어요? 사실 정신이 없었어요. 1년이란 시간이 너무 짧게 지나갔거든요. 적응을 하다가 온 것 같아요. 왜냐면 1년 동안 적응을 하다가 네. 시간이 너무 워낙 빨라서 시간이 빨리 네. 가는구나. 제 생각에는 못해도 한 2년 정도는 있어야 그곳에 적응을 해서 제대로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면 사실 좀 짧은 느낌이 좀 그러나 없지 않아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적응하는 것도 그렇고 네. 일하는 것도 그런 정도로 한 2년 정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으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한국의 경우에도 취업을 했을 때 다들 하시는 말씀이 1년 정도는 적응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도 지나야 이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년을 또 해외에서는 한국보다 적응해야 될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전 2년이 딱 2년 이상이 현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는 정말 경험에서 나오는 네. 조언이신 것 같네요. 네, 왜냐하면 언어를 배우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예를 들어서 언어를 완전하게 익힐 수는 없겠지만 한 6개월 정도는 돼야 직원들이나 마을 주민분들랑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캄보디아 하거든요. 말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있었던 센터는 직원들이 영어로 거의 소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영어로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뭐 마을 주민분들이나 얘기를 하려면 간단한 언어는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거기까지가 한 6개월. 네. 그리고 사실 거기 가면 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러 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훨씬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마을 주민분들이나 직원들이.
왜냐면 언어도 하나씩 가르쳐줘야 되고 업무도 가르쳐줘야 되고 먹는 거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잖아요. 엄청 물 빨리 키워가지고 네. 6개월 동안 빨리 키워가지고 키워서 1년 딱 되면 다시 가고 이러기 때문에 네. 되게 솔직하고 아.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되게 참 신기하네요 저는. 네, 정말로 그렇거든요. 네. 처음에 그 나라에 가면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새로 태어난 거랑 마찬가지. 맞아요. 그런데 이미 나는 여기서 고등교육을 받고 네. 이 한국에서 어떤 성인으로서 살고 있었는데 현지에 갔을 때는 별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많지 않아요. 네. 네. 뭘 해도 직원들이랑 대동을 해야 되고. 네네.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네. 뭐 이런 습관들 있잖아요. 인도 가면 차가 거꾸로 다니잖아요. 반대편에서. 네. 네. 그런데 왼쪽을 보고 건너는 거죠. 왼쪽에서 차가 네네네. 오른쪽에서 오고 있거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이 나네요. 네네 뭐 그런 그랬었는데. 네. 그런 일도 빈번하고요. 네. 네. 여러 가지 삶의 구석구석에서 오는 다른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새로운 경험인데 네, 처음에 참 어렵죠. 그래서 저도 자원봉사로 캄보디아에 온 친구들을 되게 여러 명 이제 같이 일을 하고 보내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보면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젊을 때 오잖아요. 그리고 자기 미래를 완벽하게 세팅해놓고 오는 친구들 많진 않아요. 네. 그 삶에 왜 사는가라는 콩순자매님처럼 왜 사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한가득 안고 타문화권으로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네, 자기 인생을 한번 걸어보려고 온단 말이에요. 탐험으로 오는 탐험가 같은 네, 거죠. 그쵸. 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정말 현지에 적응하고 업무에 적응하고 사람들에 적응하고 그리고 자기 삶의 패턴이 완전 변화됐잖아요. 네. 어, 시차도 다르고. 네, 시차 다르고 저녁에 할 일이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밤이 위험해서 잘 못 돌아다니니까. 저녁에 할 일이 없어요. TV 프로그램 맨날 보던 거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저녁에 굉장히 시간이 확 남고 네. 낮에는 굉장히 더운데 네. 집약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 근데 맞아요. 자기 성취가 별로 없어요. 음. 내가 잘하는 것 같진 않고 나는 여기서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그쵸. 그게 아이 막 같은 존재니. 6개월씩 이렇게 지나는 거죠. 아, 일종의 음. 자괴감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봉사를 가서 자기 바닥의 끝을 보게 됐다고. 왜냐면 새로 적응하다 보니까 새로운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도 드러나고 또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밑에 끝을 보게 됐다. 그래서 성장하기에는 참 좋은 시간이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초기 6개월간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케어를 잘 해줘야 되고 네. 상담도 많이 해줘야 되고. 반장님이 좀 뭐 해주신 게 있으십니까? 많이 해주셨죠. 그렇군요. 네, 제가 쌀국수? 네. 레몬 쌀국수? 쌀국수에 아니, 담긴 그 사랑, 쌀국수가 의미하는 그 삶의 의미. 근데 그런 거. 쌀국수 진짜 맛있어요 거기. 제가 질문을 많이 던지면 그에 대한 대답을 많이 해주셨죠. 인생에 대해서? 꼭 그것만이 아니라 나도 몰라. 예를 들어서 사실 제가 있었던 곳이 일반적인 NGO 기관의 업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그 NGO에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려고 했었고 그 기업 설립하려고 했는 그 센터에 제가 파견이 돼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때가 사회적 기업 설립 전이었어요? 네, 설립 전이었어요. 설립을 막 이렇게 하는 단계였죠. 그래서 대부분의 업무들이 뭔가를 퍼주고 나눠주고 이런 업무가 아니라 마케팅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판매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네, 이거 이제 국제개발에서 혁신적인 네. 분야에 속하는데 마켓 베이스 어프로치라고 네, 이 현장의 사회적 기업이나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을 네, 운영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사회적 가치가 시장 안에서 순환되게 만드는 구조의 그런 사업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모델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면서 스스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거의 봉사를 했던 거였고 나눠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가치가 저도 모르게 깊이 박혀 있었던 거죠. 근데 막상 해외에 나가서 보니까 나눠주고 이런 거는 너무
일회성이고 이것들이 정말 마을 주민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데 고민이 또 있으면서 제가 하는 사업은 일회성 나눠주는 게 아니라 뭔가 판매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소비자로서의 권리 그리고 뭐 또 판매자로서의 권리 이런 권리들을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네. 지부장님께 많이 들었었죠. 일종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정확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헛소리의 질문들을 많이 던지면 그에 대한 대답을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게 하세요. 네. 네. 눈치 보지 마시고. 왜냐면 저희가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꼭 태양광을 팔아야 되냐 이런 제품들을 돈도 없으실 텐데 나눠주면 안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나눠주면 그분들이 그거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한번 그냥 공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안 하시고 망가지면 그냥 버리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작은 금액이라도 자기의 돈을 지불하고 사게 되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더 이상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있는 분들이라는 걸 인식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는 그런 그렇죠. 좀 혁신적인 네. 내용의 성과들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기술을 가르치고 네. 실제 스스로 AS 하고 스스로 고쳐 쓰고 나중에는 더 나가서는 직접 수입하고 네. 판매하는 시장에서의 플레이어들도 만들고 사고 팔고 고치고 네. 다시 쓰고 이런 과정들이 현장에서 다 일어나게 만드는 아까 연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켓에서 작동하는 순환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어떤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는 일방적인 원조가 단기간에 이어지고 그게 원조 하는 사람이 없으면 딱 끊어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계속 로컬 마켓에서 도는 구조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그림이었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네, 있고 그 시간을 많이 당시에는 쏟아야 됐을 수도 맞아요. 있는데 상상했던 자원봉사랑 전혀 달랐던 거예요. 전혀 달랐던 거죠. 아이들 돌보거나 저는 가면 그런 아이들을 거 상당히 만나서 아이들이 아이들이 어떤 간식을 교육을 주고 도와주고 교육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그냥 표면적으로 들었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정도 될 수 있을 텐데 그걸 메커니즘이 실제 작동되는 것까지 보셨잖아요. 네. 아니에요?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는 봤죠. 그게 체감으로 좀 느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구매도 하고 네. 그리고 뭐 보조금이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에는 그게 사람들이 구매도 하고 그러한 선순환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네. 중간에 벤더들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없나요? 그거는? 벤더를 통해서 판매를 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요. 직접 네. 저희가 다이렉트로 판매를 하는 게 사실 네. 더 컸어요. 제가 있을 당시에는 그랬는데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거는 저희가 판매를 하려고 했던 지역이 에너지로부터 소외된 곳이었어요. 수상가옥은 특히 더 그 전기를 보급하기가 어려운데 대부분의 이제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일반 영리 기업들은 그런 데는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워낙 교통비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했던 그 태양광 에너지 센터에서 그곳을 타깃으로 해서 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수상가옥에 딱 갔는데 그곳에 태양광 제품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를 봤던 거죠. 네네. 원래는 그분들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이었는데 기쁨이 컸죠. 그냥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원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 그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과 함께 또 그 수상가옥에는 특히 발전소라고 해야 될까요?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소가 있었죠. 그래서 배터리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그분들이 거기서 충전을 하셔서 또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충전하는 게 태양광을 통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통해서 예전보다 전기에 쓰는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저희들이 했던 그 조사 결과가 있어요. 네.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이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에너지에 사용했던 그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었구나. 그것을 또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게 됐겠구나. 이런 것에 대한 또 기쁨이 있었죠. 공부해서 배우는 거랑
체감해서 배우는 거랑은 사실 저는 엄청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현장을 경험하지 않고 학문적으로만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게 그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경우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원봉사는 두 눈으로 직접 가서 보잖아요. 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걸 사용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눈에 보이고 하면 그때는 감탄이 나올 것 같은 거죠. 야, 이게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그럼 되게 뭐랄까, 내가 여기서 되게 사소한 걸 풀을 붙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되게 기쁠 것 같은 생각이 좀 그렇죠. 들었어요.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1년의 자원봉사를 마치고 네. 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다음 단계. 잠깐. 회원에서 회원에서 네. 국내 봉사자에서 국내 국내 봉사자에서 봉사자를 했고 해외 봉사자 해외 봉사자. 갔다가 봉사를 했다가 이제는 해외 간사로. 파견으로. 해외 간사, 파견으로. 해외 그렇죠. 파견직 간사죠. 네. 국내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국내가 더 맞을지 해외가 더 맞을지 생각하다가 사실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사회복지를 개인적으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하다가 이제 2급 자격증까지 따고 나서는 해외 쪽으로 기회가 나서 가게 됐죠. 네. 그 사회복지사까지 따셨다고요? 2급까지? 네, 2급, 1급은 시험을 못 보고 해외로 가게 됐어요. 근데 국제개발협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 사회복지 공부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 필요한 것 같은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네, 거예요? 네. 저는 필요하기도 하고 하지만 필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요새는 국제개발에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네, 들어서 네. 교육, 네. 보건, 소득 증대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그 분야들에 대한 더 심층적인 공부를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 네. 좀 더 마음이 있으신 곳이에요.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했던 게 도움이 됐던 건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현장에 간사로 파견이 됐어요. 모잠비크. 예,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입사 시험을 거친 거죠? 그렇죠. 해외 파견지 네. 낙하산 아니죠? 면접을 봤습니다. 그냥 면접 봤어요? 네. 어디 뽑는다는 공고가 공고가 어디 났어요? 나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계속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코이카 취업지원센터나 네. KCOC 아까 말씀드렸던 네. 거기 채용 공고도 거기에도 뜨고 아니면 제가 관심 있어하는 뭐 NGO나 다른 기관들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갔었고 그때 마침 공고가 나서 지원을 해서 가게 됐죠. 그때 면접을 봤었는데 기억에 남는 면접이 티타임 면접이 있었어요. 티타임 차 마시면서 네. 얘기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해놓고서 네. 허를 찌르는 질문과 함께 이 사람의 그랬나? 행동을 관찰하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평소의 모습을 보고 싶었겠죠. 그렇겠죠. 면접관들은. 네. 면접을 거쳐서 한 달 정도 파견 교육을 받았어요. 본부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파견이 됐죠. 왜 뽑혔어요? 왜 뽑힌 것 같아요? 본인이 뽑혔을 때? 그걸 저요? 좀 알려주세요. 저는 떨어진 사람들이 듣고 좀 이해 좀 해보게. 쟤는 왜 붙고 나는 왜 떨어졌어? 그렇죠. 마음이 콩밭에 있는 쟤는 붙었는데 왜? 그러실 수도 있는데 뭐 때문에 붙은 것 같아요? 자원봉사 경험, 여기서 또 중요한 자원봉사 경험과 경험이 나오는구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그럼 혼자만 붙으셨어요? 아니요. 네, 동기 저를 포함해서 3분이 더 계셨어요. 네. 그래서 총 4명이었죠. 그분들도 다 자원봉사 경험이 있으셨고. 2분은 있으셨고요. 근데 한 분은 저랑 같이 똑같은 저희가 지원했던 그 기간에 자원봉사를 다녀왔던 분이었고 다른 분은 해외 다른 아프리카에서 코이카를 통해서 하셨던 분이었고 또 다른 분은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었죠. 네. 어쨌든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죠. 중요하네요 이게. 네. 네. 네.
저는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겠네요. 저야말로 사실 제가 왜 뽑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는 네. 기관에서 저도 면접관으로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네. 근데 뽑을 때 앞으로 이 기관에서 장기적으로 현장 활동을 하든지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 네. 좀 장기적으로 그 미래 비전을 그렇게 그리는 사람들을 주로 우선 보고요. 네. 그리고 현장 경험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자원봉사를 했던 네. 아니면 1년짜리 활동가 파견을 했던지 네.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우선으로 뽑고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맞아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함께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함께 움직여갈 수 있는 네. 그런 성품과 역량이 준비돼 있냐 네. 그런 거 주로 보죠. 그리고 저는 예외지만 다른 동기분들을 보면 외국어 실력이 네, 대단하셨어요. 영어도 중요하고. 영어나 뭐 스페인어나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나 스와힐리어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스와힐리어는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에티오피아 언어였어요. 현지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저는 사실 영어가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면접 때 열심히 연습을 하고 가서 될 것 같네요. 아니 영어 연습한다고 됩니까? 면접용 영어 면접용 영어가 영어 따로 있죠. 있어요. 그렇죠. 예상 질문 뽑은 다음에 자기소개하세요. 장점과 단점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 저런 인터뷰는 의미가 없어요. 영어 다 준비해서 그렇죠. 오기 때문에. 반장님 또 매의 눈으로 네. 또 간파하시잖아요. 저도 그냥 질문 이런 식으로 해요. 왜 이 일 하려고 그러냐고. 자기 인생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떤 가치 실현을 위해서 하려고 생각이 좀 정리되고 충분히 자기 고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선택한 사람들의 대답은 좀 달라요. 예, 준비해온 말을 하거나 이 직업이 좋아서 이 직업을 일단 해보자라고 한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장기적으로 자기 인생을 여기에 걸겠다 하는 사람들의 대답은 철학적인 질문을 했을 때는 내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기능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소통. 네, 그리고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보면 핵심 역량일 수도 있어요. 우리 소통해요. 인스타그램. 우리 소통해요. 모잠비크면 네. 어떻게 갑니까? 진짜 모잠비크 어떻게 가요? 나는 모잠비크 한 번도 안 가봤어. 여러 루트가 있는데요. 뭐 홍콩과 남아공을 경유해서 가거나 에티오피아를 경유해서 가거나 남아공 경유, 에티오피아 경유. 네, 아니면은 카타르 항공을 타고 도하에서 경유하거나. 도하. 네. 전 도하 한번 가봤습니다. 도하 가봤어요? 네, 공항만. 경유. 공항 되게 좋죠. 대빵도 점심도 줘. 네, 인천에 도하 IC 있잖아요. 도하 IC가 있다고? 그래요? 네, 모르는구나. 네. 몰라요. 테헤란도 다음에 도하 IC. 계셨던 곳은 그 모잠비크의 수도? 네, 수도였어요. 수도가 마푸투. 정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사실 파견되기 전에는 네. 이 나라를 잘 몰랐었어요. 그러면 네. 그 면접 보기 전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네. 왜냐면 지원 국가를 공지를 해주시긴 하는데 어느 곳에 파견이 될지는 나중에 정해지기 때문에 교육을 제가 파견되기 전에 한 달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때 한 교육받는 중순쯤 그때 결정이 났던 것 같아요. 교육을 받을 때 네. 파견 나갈 국가를 이미 알고 그 국가에서 필요한 기능들 네. 그런 것들을 교육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주죠. 그리고 제가 거의 교육이 한 달이면 한 15일 정도 교육을 하고 나서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세요. 행정, 회계, 국제개발에 대한 이해, 교육, 보건, 소득증 등 모든 파트들을 그냥 다 알려주셨어요. 되게 빡세겠다. 전반적인 이해를 해야 나중에 현장에 파견 어느 업무를 맡던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교육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 소양은 싹 다 알려주네요. 그렇죠. 코이카 방문하는 그런 수업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이런 것도 공부하고 그냥 개론에서 나올 만한 거는 그렇죠. 다 가르쳤구나.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아프리카 파견된다고 해서 네. 굉장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거든요. 내가 흙집에서 살 수도 있고 에? 말라리아를 걸릴 감수를 하고 약간 찢어진 가방 이런 걸 메고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제가 사는 집은 흙집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파견직들을 그 안전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경비가 좀 제대로 보완이 된 곳으로 파견을 보내세요. 집을 구할 때도 거의 이제 경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제일 그렇죠. 중요하죠. 네, 맞아요. 안전하게 네.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잘 되고 안 맞아요. 되고. 그리고 또 주변에 바다가 있으니까 주말마다 산책을 나갔어요. 뭐 행복한 그림이 계속 그려지나요? 그렇죠. 치아는 괜찮았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치안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 수도에서 총기 사건도 있었고 동양 여자들을 만만하게 보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질이 좋지 않은 그런 납치들도 있고 납치를 해서 남아공에 판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 굉장히 안전에 유의를 했었죠. 자원봉사 했던 경험이 그 간사로 활동 간사로 현장에서 일할 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주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는 껌이지.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많은 고민을 하고 가니까 그곳에서는 이제 고민을 전보다는 반만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외국인 현지 분들을 대하는 데도 전보다 좀 더 능숙해지고 마음도 좀 더 잘 열리고 그래서 전보다는 좀 더 빨리 적응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주로 무슨 일을 했어요? 한번 쭉 얘기해봐 주세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소득증대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분들이 그분들의 이제 소득을 증대시켜주기 위해서 콩 사업을 그래서 여기서 콩분점에 네, 콩 사업을 시작을 했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콩을 재배하는 것부터 판매하는 것까지 약간의 브로커처럼 유통을 한번 열어주고 찾는 그런 업무를 했었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그 수도랑 그 실제 사업을 하는 곳이랑은 거리가 좀 있나요? 거리가 차로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당시 업무를 했을 때는 소득증대 사업을 막 시작할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직접 판매까지는 사실 하지 못했고 네. 한번 트라이얼 프로그램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게 정말 시장에 내놓았을 때 판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비즈니스 캔버스를 계속 그려보면서 이게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수정하고 했던 시간이었어요. 아니 이 콩이라는 아이템이 네. 그 지역에서 뭐 새로운 어떤 시장을 열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아니면 기존 콩 시장이 있는데 네. 거기 뭔가 좀 변형되거나 좀 좋아진 형태의 아이템으로 시장에 갖고 간 거예요? 일단 그 마을이 땅이 굉장히 비옥했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사업 아이템을 통해서 이분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줄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고 마을 주민분들을 조사를 했었죠. 그분들의 의견을. 네. 그래서 알게 된 거는 그 땅이 참 비옥하다. 그래서 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소득 증대를 해보겠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조사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 전문가분을 초빙을 해서 네. 그분의 조언을 듣기도 했었죠. 어떤 아이템이 괜찮을까. 그런데 이제 마을 주민분들의 의견에 저희는 좀 더 귀를 기울였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들은 콩 재배를 해보고 싶다. 왜냐면 콩이 시장의 수요가 크기 때문에 이 콩 사업을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대부분의 콩은 사실 모잠비크가 되게 좀 긴 나라거든요. 네, 가장 큰 시장은 남쪽에 있어요. 수도 쪽에. 그런 대부분의 콩을 생산하는 곳은 저 멀리는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콩을 이제 생산한 것들을 보내는 거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유통 비용이 굉장히 커요. 운송비 추가돼서 운송비 그렇죠. 가격이 높아지니까. 네. 그리고 또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했어요. 북쪽에서 오는 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지만 남쪽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적은 양을 생산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비용 대비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대량으로 수입하기 위해서
이제 퍼틸라이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료. 저 영어 잘 못하는데 비료를 많이 이제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생산량을 그냥 극대화를 하는 거죠. 하지만 질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상태였죠. 근데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이 좋았기 때문에 2모작도 3모작도 가능하고 질 좋은 콩을 낼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콩을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얼마든지 팔 수 있었죠. 저희가 직접 그 마을 주변에 있는 시장도 직접 찾아가서 저희 콩의 질을 보여주면서 조사도 하고 그 마을에서 조금 더 떨어졌지만 보다 큰 시장에도 가서도 콩을 보여주면서 했을 때 우리 콩이 참 질이 괜찮다. 그래서 구매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해부터 콩 사업을 해보자 하는 것까지 했었죠. 조사 단계. 네, 조사 단계 트라이얼 프로그램을 했던 거죠. 설계하고 트라이얼을 네. 하고. 그게 평균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그걸 하신 거예요? 그걸 하는 데까지는 거의 1년 정도 걸렸고요. 처음 제가 파견되자마자 했던 사업은 아동 결연 사업이었어요. 아동 결연 관리를 했겠죠? 관리를 했었죠. 아동들의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본부에 보내는 것들을 이제 관리를 했었죠. 뭐 오류 같은 거 있으면 네, 오류가 있으면 잡아내고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선물금이나 아니면 편지를 전달하고 그 편지를 또 아이가 후원자에게 답장을 쓰면 그 답장을 받아서 본부로 보내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했었죠. 그렇군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정보다 마을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었어요. 아무래도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던 지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무가 현장 아니면 사무실에 있었어도 행정일보다는 사업을 잡아가는 일들을 했었어요. 계속 나가 계셨겠네요. 그 사업장이 3시간 더 걸린다고요? 편도가? 3시간 정도 걸리죠. 그거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고생 많이 했네요. 아니, 아까 바닷가 걷는 얘기 해가지고 그 이유가 재밌게 왜 했었구나 그러냐면 그랬는데. 네, 사업 설립하셨던 지부장님께서 마을 조사를 많이 다니셨어요. 제가 알기로 한 16군데 넘게 다니셨을 거예요. 그러시면서 선택한 곳이 이곳인데 선택할 때 가장 어렵고 도움을 줘야 되는 곳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직접 선택을 하신 거라기보다는 그때 초기 창립 멤버들, 현지 직원들과의 충분한 토의와 고려를 통해서 그곳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 그때 지부장님도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곳은 너무 멀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좀 힘들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얘기하셨는데 현지 직원들이 그래도 거기가 제일 어려운 곳이 아니냐. 거기로 가자. 그래서 그곳을 첫 번째 사업장으로 선택한 거고 두 번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2시간 내외. 사실 아시아 놀라셨나요? 아시아랑 좀 달라요. 왜냐면 아프리카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네. 근데 그 마을에 가서 사무실을 설립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거기는 지도상으로도 나오지 않고요. 주소가 없고요. 뭐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지 직원을 뽑기도 어렵죠. 마을 주민분들이 대부분 언어를 말은 하실 수 있지만 읽고 쓰는 게 안 되세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뽑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뽑아서 그쪽에 배치하고 지내게 해야 되는데 잘 안 가려고 하죠. 중고등학교도 현지인들도. 거기는 없고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워낙 그곳이 고립되고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만 가요. 월요일 날 늦게 마을을 왔다가 화수목 가르치고 이제 금요일에 떠난다거나 이런 식이죠. 아시아는 원거리 사업장 하면 12시간짜리도 있고 네. 뭐 차 타고 배 타고 막 이렇게 맞아요. 장기간 가야 되는 사업장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아프리카는 그런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도심 외곽만 지나면 또 굉장히 극빈층이 맞아요. 살고 있는 마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돕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2시간, 맞아요. 3시간짜리면 네. 좀 하루에 왔다 갔다 하긴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렇게 걸리는 이유가 거리가 꼭 멀어서라기보다 도로 상태가 너무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시간은
길 가다가 진흙에 빠지고 그리고 또 거기가 바닷가이기 때문에 모래가 굉장히 많아요. 모래에 빠지고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말씀드린 시간이에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간다면은 그것보다 짧은 시간에 도착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이 콩사업 처음에 콩사업을 주로 조사 관리하고 네. 사업 설계하고 파일럿까지 해봤다. 네. 직원들이 몇 명이 붙었었어요? 이 프로젝트에? 일단 저랑 현지 직원 한 분. 네. 그래요? 네. 초기 단계라서 너무 많은 사람이 필요치는 않았나 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업 조사하는 조사 인력들을 제외하고 매니지먼트하는 사람이에요? 네네 맞아요.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둘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네. 다른 팀들의 도움을 구해서 다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딱 전담해서 맡는 건 저랑 다른 현지 직원 한 분이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근데 이게 국제개발 협력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업하기 전에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저희는 기초선 조사, 베이스라인 조사도 하고 마을 주민분들 조사, 시장 조사, 물론 NGO도 다 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저희는 좀 집중적으로 탄탄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죠. 트라이얼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그리고 거기에 그 현지 직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었고 현지 직원들과 주민들 의견이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고 네. 콩순 자매님 요 얘기하는데 네. 에너지 뿜어져 나오는 눈빛 죄송해요. 눈빛과 네. 이 에너지가 확 나오네요. 마음을 많이 담았네 이 사업에. 느낌이 그랬었죠. 확 오네요. 저희 직원이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저희 직원도 이 사업에 굉장히 애착이 있었어요. 자기는 콩이랑 결혼했다. 하시면서 제가 야근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발 일찍 가시라고 했는데도 늦게까지 남으셔서 일을 하시고 가셨어요.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이셨어요. 콩순 자매님과 콩순 형제님? 네, 형제님. 네. 콩돌이. 네. 콩돌이 형. 콩 박사. 콩 박사님. 그분은 전문적인 어떤 역량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도 다른 NGO에서 일을 하시고 오셨고. 그럼 뭐 밸류체인이나 뭐 시장 기반의 개발이나 아니면 농업 쪽이나 이런 경험들이 있는 분이에요? 사실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지만 농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저희가 농사는 사실 한번 지어본 분이구나. 네. 저도 그렇고 농업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부 관계자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농업부를 아주 수시로 드나들고 거기 거기 기술자분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할 때마다 그분을 대동해서 갔죠. 왜냐면 저희가 전달하는 그 메시지와 그 기술자가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다르거든요. 그게 좀 더 현실적이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콩 박사분을 만나서 그분의 도움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콩질을 측정하는 것들도 그 기계에 대해서도 막 조사를 해보면서 우리가 생산한 콩질이 진짜 괜찮은지도 제대로 평가를 받았었죠. 네. 이 사업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현지 직원, 저는 지금 나왔지만 그 현지 직원분이 워낙 열정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리더님께서 그 지부의 리더이신 분이 워낙 잘 챙겨주시고 비전을 제시해 주셔서 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잘 될 거라 믿습니다. 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냥 딱 짜릿하게 네, 있어요. 그런 순간 있어요? 네. 그게 언제예요? 월급날. 그래서요? 세속적이야. 너무 좋아 이런 거. 월급날 기본이야. 네. 일적인 부분이었었는데요. 저희 마을의 교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긴 중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중학교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했던 게 도시로 나와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 뭐 기숙사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줬는데 그것도 부족한 거죠. 왜냐면은 거기에서 생활하면 시골에서 왔다고 되게 놀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 못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또 거기 가도 막상 기숙사가 없는 학교가 많고 그러면은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그 마을에다가 한번 학교를 지어볼까? 근데 학교를 짓는 것도 정부에서는 이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학교를 짓기 위한 일정 인원수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좀 더 먼 곳에 아이들을 더 많이 커버할 수 있는 곳에 세울까? 하면 그건 또 마을에서 너무 멀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대안교육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원격 교육이에요. 원격 교육이 뭐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그 중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면 학교 졸업장이 나오는 그런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중학교를 사실 시험을 보러 가는 것도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정부랑 거의 1년 가까이 논의해서 만들었던 교육은 초등학교 그 마을 자체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중학교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선생님들을 선택을 해서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굳이 중학교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을에서 공부를 하되 모르는 게 있으면 그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하고 배우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주고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었는데 저희가 이걸 거의 1년 가까이 정부랑 논의를 했었어요. 근데 정부의 말이 너무 다른 거예요. 면 레벨에 가서 면에 있는 면사무소 거기 정부 담당자의 말이 다르고 그 도시의 교육부의 담당자의 말이 다르고 그래서 저희의 의견은 사실 이 교육 프로그램이 실현되기까지 정부랑 너무 많은 소통을 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허가가 된 거예요. 이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 그게 떨어졌을 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 제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동이 되게 컸죠. 초반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있었고 네. 그것들 하나하나 걷어내고 네. 제 얘기 너무 재미가 없죠. 그런 성과를 냈을 때 네. 이제 행복했다. 네. 그게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맞아요. 네. 좀 상상이 가는 게 뭐냐면 정부 대상으로 1년 동안 사실 그냥 안 되면 말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이게 얘기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나 봐요.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1년 동안 계속 소통하면서 그리고 면 단위 그리고 뭐 정부 단위에서 얘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일 자체를 나라에서 안 돼라고 하면 끝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기어이는 마지막에 만들어졌어. 그러면 진짜 누구라도 거기서 감동 안 받을까요? 예. 저는 지부장이었고 네. 관리직으로서 현장에서 일을 했던 거고 직원들하고 뭐 형제 자매처럼 교감도 하고 정말 같이 똘똘 뭉쳐서 일하는 관계를 만들고 재밌게 일을 해봤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극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를 맺을 때에 관리자와 외국인 관리자와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오는 그런 어떤 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또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게. 근데 자원봉사자였고 또 이제 중간 관리자 개념인가요? 간사님으로 파견됐지만 현장에서는 또 어떤 포지션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좀 비슷하고 대등하고 정말 협업이 가능한 어떤 평등한 레벨에서 관계를 맺는다면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땠어요?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자로서 현지 직원들과 같이 일하는 관계나 간사님으로서 현지 직원들하고 아까 그 콩사업 같이 협업하는 관계나 네. 일단 봉사자로서 현지 직원들을 만났을 때는 아무래도 좀 더 저희한테 편하게 다가와주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하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털어놓거나 아니면 좀 지부장 욕도 네, 하던가요? 그런 건 없었는데 불만 사항이 있으면 사실 바로 윗상사한테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상하다.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면 왜 저희가 현지 직원들은 그렇구나, 자원봉사 욕을 하지? 그럴 수 있죠. 농담이에요, 네. 농담. 네. 그래서 직원들이랑 사실 상사분들이 따로 일 끝나고 밥 먹으러 가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봉사자였을 때 특히 친한 현지 직원 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 어린 여자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집에 초대해서 같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 기타 칠 때는 네. 켄지의 교본을 이용해주세요. 연습하면서. 네. 아니면 유튜브에 일일 기타를 치셔가지고 네. 네, 켄지의 동영상 기타 학습을 꼭 다운받으셔서 보십시오.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잠비크에서 듣는 켄지. 모잠비크에서 익히는 기타 일일 기타. 모잠비크에 파견 직원으로 갔을 때는 좀 더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제 직책이 관리자였어요. 중간 관리자, 매니저였어요. 그래도 좋았던 건 저를 매니저로 불러주진 않았어요. 저희가 서로 이름을 불렀죠. 이름을 부르면서 소통을 해서 좀 더 수평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편하게 대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리고 저희 직원들의 특징이 할 말은 하는 직원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조언이나 불만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뒤에서 물론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사일 수 있는데 상사한테 그런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불평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풀어 나가는 구조였거든요. 서로 좀 귀가 다 열린? 그래서 매니저였지만 편했던 관계. 네. 너무 훈훈하게만 얘기했나요? 네네. 굉장히 훈훈하죠? 훈훈하고 좋네요. 잘 경영을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관계를 쌓아나가면서 그렇게 네. 하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모잠비크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아니 계속 궁금했던 거 막 물어보고 네. 캄보디아는 어땠어요? 계속 물어보고 싶었어요. 캄보디아요? 캄보디아는 이렇게 그 직원들이랑 뭐 식사 같이 하시고 뭐 받아 적고 캄보디아도 되게 좋았죠. 지부장님께서 그 당시에 바로 옆에 제 옆에 계신가요? 그분 누구셔? 제가 있었던 곳이 그 헤드쿼터랑 좀 멀었어요. 한 5시간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자주 방문해 주시기는 어려우셨죠. 근데 그래서 저희 바탄방에는 따로 중앙 관리자분이 파견이 되셨었어요. 근데 그분도 워낙 열리신 분이어서 저희가 사실 무당가 그랬잖아요. 서로를 시스터 브라더라고 부르지 매니저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거든요. 아까 그 현지 직원들과 관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 전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많은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현장에 나가 있잖아요. 지금도 듣는 얘기들이 많아요. 네. 어디는 정말 직원들과 활극이 일어나서 막 진짜 정말 어려움을 겪고 네, 있고 네. 그 원인을 한 가지가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사람과 사람의 관계니까 그리고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조직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니면 너무 또 순종적인 거예요. 외국 디렉터한테 네. 굉장히 그 하이라키도 명확히 지키고 그렇게 계급 사회 문화가 형성된 조직에서는 뭐 창의적인 일을 해보고 싶은데 해볼 수도 없고 뭐 위에서 얘기하면 그냥 탑다운으로 아래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떨어지는 그런 문화의 조직이라서 또 일을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되게 어려운 게 정말 현지 직원들과 관계하고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나쁜 경험이 아니라 좋은 경험을 했네요. 네, 그랬죠. 우리 콩순자매님은. 부럽네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간사급, 자원봉사자급들이 저한테 상담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려움 때문에. 근데 그 어려움마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겨내고 네. 좀 만들어가야 될 과제의 환경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일하는 거 뭐 말이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부터 맞아요. 10까지 다 네. 변수고 어려움이잖아요.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이야기 들으면서 계속 좋더라고요. 너무 부럽네요. 이 시작이 모두 다 왜라는 질문 때문에 생긴 거네요. 그러네요. 네. 그랬죠. 저한테는.
그렇군요. 기본 제 생각인데 뭘까 이게 나의 다음 커리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한번 나갔다면 그런 마음이 쑥 사라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현장을 정말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기본 삶의 기본적인 영역을 전혀 다른 그 생활권에서 그리고 경험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느껴지는 그 밤에 고독한 시간 그 고독한 시간 동안 그 다시 곱씹으면서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제 생각에는 정말 삶에서 되게 중요한 나를 만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금 스스로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접 우리 그 콩순 자매님께서도 그러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삶 자체가 굉장히 왜라는 거 하나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기서 시작했네요. 네. 그리고 멈추지 않고 어쨌든 한 걸음 한 걸음 더 계속 그 도전의 단계를 지금 밟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또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쩌다 보니 계속 처음에 봉사를 했던 것도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그곳에서 캄보디아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모잠비크 갔을 때도 소득 증대 사업을 주로 했었는데 이게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소득 증대와 사회적 기업, 결국은 사회적 경제.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이런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쪽으로 발을 디딛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국제개발 협력과 이 사회적 경제 쪽을 복합한 쪽으로 저는 나아가지 않을까. 이제 또 앞으로 왜라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요새 잘 안 해요. 저 오늘 와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잘 안 하는 줄 아세요? 왜라는 질문이 왜 없어진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적어진 이유. 이미 그 오랫동안 왜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정립을 많이 해놔서 그래요. 네. 왜를 자꾸 던져본 사람은 똑같은 왜인데도 더 그 수준 높은 왜를 물어보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나머지 되게 사소한 왜에 대한 해답은 이미 갖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 왜를 처음 던져본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인 왜를 물어봐요. 왜가 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생각할 수 있는 사유의 시간이 없으면은 그 왜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못 찾아요. 고등학교 때부터라고 하셨죠? 왜 4차원으로 어떻게? 4차원으로 접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왜가 굉장히 기초적인 왜를 물어보는 거고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왜라는 질문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에만 적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왜가 사라져요. 당연히 삶에 대한 태도도 정립이 되어 있는 거고 방향성도 결정이 되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막 앞뒤 안 돌아보고 달리다가 다시 그 왜를 만나겠죠. 네. 그렇죠. 더 고차원적인. 네, 다시 찾아내서 그 전에 계속 쌓았던 그 질문의 코어들이 다시 이제 보이겠죠. 그럼 네. 또 다시 질문하고 또 다시 방향을 잡고. 네. 오늘 저는 굉장히 부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나도. 제가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아니요, 아시죠? 헛소리 반 개그 반. 좋아요. 나한테 20대로 돌아가면 뭐 할 거냐고 물어봤을 땐 저는 자원봉사 하고 싶다고 그래요. 정말요? 네. 그래요? 네. 자원봉사. 포장마차 안 하시고요? 포장마차는 10대에 10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자영업은 뭐 네. 20대는 자원봉사. 네. 30대는 직장, 40대는 다시 창업. 아, 그렇죠. 40대는 창업입니다. 저는 30의 창업. 선배님 열심히 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자원봉사 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간사로서 해외 현장 활동가로서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되게 부럽기도 하지만 이게 자양분이 되면 진짜 어떤 또 뭐랄까 원대한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압박 주는 건가? 되게 기대가 되네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아지고 있죠. 이제 많으시죠. 많아지고 네. 있죠. 이 점점점 그 세상의 본질을 좀 쫓아가는
시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는 그냥 커리어식 같은 거 뭐 나를 좀 뭐랄까 밝히고 좀 내세우고 싶은 의미로서 아니면 그 이력서에 한 줄을 넣고 싶어서 그랬다면 정말 이제는 정말 본질에 좀 가까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그냥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고 웃고 즐기고 떠들고 노는 젊은이들의 모임 그거를 좀 넘어가는 되게 본질적인 그 장면을 저는 오늘 좀 목격한 것 같아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솔직한 얘기로 이런 얘기들을 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막 아까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저 눈빛과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네. 아주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네.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해외 활동을 하는 현장 활동가들의 모습은 이런 것 같아요. 상호 간의 역량 강화. 네. 맞아요. 처음 들어본 말이지만 네, 되게 상호 간의 역량이 강화되고 상호 간의 성장이 돼야 돼요. 누가 누구한테 주고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도 성장하고 그 경험과 그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현지 직원들도 성장하고 그리고 그 두 파트너들이 성장하면서 당연히 우리의 최종 목적이고 우리의 성과는 그 마을과 네. 우리의 일이 향해 있는 그분들한테 있겠죠. 그분들이 역량이 강화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사례들과 그 과정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성장하는 그 그림들이 보여서 너무 좋아요. 다만 이제 다른 면도 좀 생각이 들었어요. 자원봉사를 어렵게 갖고 마음을 다해서 일했는데도 깨지고 상처받고 그 안에서 자신의 그 갈급한 오해를 찾지 못하고 몸부림만 치다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있고 열악한 상황에서 애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 한국인들과의 관계, 현지인들과의 관계, 또 안전의 문제 때문에 좀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려운 사례들도 있고 그 많은 어려운 사례들도 있는데 그런 사례들도 정말 좀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고 스스로를 바라볼 때 그거마저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어두운 사례들이나 어려운 사례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다음번에는 그런 사례들도 한번 솔직하게 또 들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좀 애쓴 마음들은 똑같으니까. 맞아요. 네. 그럼 제 2탄이 또 나오나요? 네, 2탄이 자원봉사자 간사급 레벨의 경험담 2탄이 2탄이 한번 다음번에 나오는 것으로. 명과 암. 네, 명과 암. 하지만 다시 또 명암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요. 오늘 참 즐거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콩순 자매님 그리고 이 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